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5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요. 좋아졌습니다. 완전 봄이에요. 금방 여름 될 것 같아요. 네, 백만장자 시크릿 119페이지 중간에 이제 나갈 차례예요. 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하다. 대개는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시기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나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포트 로데데일에 24시간 디저트 카페를 차리려고 계획할 때의 일이다. 가게 위치를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보려고 뛰어다녔다. 케이스 파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파이, 아이스크림, 커피 등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도 조사했다. 제일 먼저 닥칠 문제는 내가 뚱뚱해졌다는 것이다. 메뉴를 확인하면서 먹은 것들이 다 살이 돼버렸다. 얼만큼 드셨길래 조사를 어느 만큼 했길래 다 살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봐, 하부, 제일 좋은 조사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게 분명한 하부가 대답했다. 사업을 배우고 싶으면 그 업종으로 뛰어들어. 처음부터 가게를 차릴 필요는 없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복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가게에 취직해. 가게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10년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다. 확실히 확실히 이 녀석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했다. 마더 버틀러스 파이 가게에 취직을 했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나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사장 자리에 앉혔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슬프게도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실은 관심도 없었다. 난 웨이터 보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마루도 청소하고 접시도 닦았다. 의지의 힘이 이런 데서까지 작동하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 꼭꼭 참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 파이 사업을 배우겠다는 사명을 안고 시작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돈 주고 구입한 티켓으로 배울 기회를 얻었고 덤으로 쌈짓돈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동안 매니저 옆에서 총수익과 수익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급업체의 이름을 알, 알아내려고 물품 상자들을 확인해보고 장비와 재료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배우려고 새벽 4시에 제빵사의 심부름을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마 내가 꽤 일을 잘했던 모양이다. 매니저가 부르더니 파이도 한 조각 주면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토할 뻔했대요, 근데. 두두두두 울리는 북소리. 계산대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말이다. 난 정확히 1초에 110억 분의 1 동안 그 제의를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첫째, 계산대에 붙박혀 있어서는 절대 많은 걸 배울 수 없다. 둘째, 나는 이미 배우고자 했던 것을 배웠다. 나의 목표를 완수했다. 이래서 내가 복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 직종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뜻이다.
그 일을 배우는 데에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다. 안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역시 밖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들 수 없다. 셋째, 복도에 들어서고 나면 여기저기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 넷째,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다행히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위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마더 버틀러스 파이 가게를 그만두었을 때쯤 나는 파이 냄새를 맡는 건 물론이고 보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둘째, 내가 그만둔 다음 날 제빵사가 그만두었는데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화끈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발견했다며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빵사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일단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 안에 들어가서 알아보라는 거죠. 내가 일단 뭔가를 알아보고 싶으면 그 속에서 내가 일을 해보고 싶으면 그 속에 게임 시작을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냥 알아보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알아보고 싶은 걸 충분히 이렇게 해봐라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제가 이제 한동안 그 현장에서 뛴 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또 이제 메시지를 드리다가 저도 또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제가 뛰면 3배예요. 제가 뛰면은 이제 똑같이 뛰어도 제가 뛰면 3배예요. 3배.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제가 뛰면 지금부터 뛰면은. 그래서 아니 프로테이지가 다르면 엄청난 거잖아요. 3배니까. 그쵸? 그래서 아니 내가 왜 3배인데 왜 안 뛰고 있지? 3배를 안 만들고 있는 거야. 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배를 뛰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시크릿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 계속 뛰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겠다고 결정을 해서 뛰는데, 전에 했었던 그 패턴이 있고, 전에 했었던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제 자신을 각성을 하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공부한 게 있어서 각성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뭔가 이 사람이 관심을 나한테 쏟기 위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설명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내가 있고, 설명하다 보면 설득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취직을 해서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직접 해보는 거, 경험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또 뭐예요? 카운터에 앉는 것도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내가 구석구석 알고 싶은 걸 못 알잖아요. 알 수가 없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뛰는 거를 경험을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뛰어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또 제빵사도 그만둔 거예요. 운동기구로 또 이제 왔습니다. 네. 나는 그 운동기구를 스포츠 용품점과 백화점에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파이는 왜 하고 있잖아요. 냄새 맡기도 싫더라라는 거죠.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되나요? 즐거워야 되지 않아요? 내가 파이가 정말 먹어도 파이 가게를 하겠다면 정말 먹어도 질리지 않고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으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권해줄 수 있는 거. 파이가 맛있고 진짜 질리지 않아요. 권해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하시기로 하고 운동기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소매점이나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장비가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 미친 듯이 벨이 울렸다. 기회야. 절호의 기회야. 기회가 왔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 그때 운동기구를 처음 팔아봤는데
그 일로 결국 스포츠 용품 소매점 1호를 열게 되었고 내 생애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말이다. 파이 가게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교훈이 있다. 복도로 들어가라.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 일단은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일단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문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얼마를 벌겠다고, 그것부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되면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죠. 결정하면 찾게 되는 거고, 그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복도로 들어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부자가 되겠다.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는 게 좋죠. 내 꿈이 무엇일까? 그냥 내가 조금 벌어서 지금 생계 유지만 할 것이냐. 생계 유지 할 수 있잖아요. 생계 유지가 아니라 생계 유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생계 유지를 하고 내가 더 그 이상의 뭔가 꿈을 이루고 싶으냐 이거죠. 저는 뭐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막 롯데타워에서도 가서 살았다가 뭐 있잖아요. 캠핑카 끌고 돌아다녔다가 혼자 아침부터 별의별 막 진짜 캠핑카 몰고 막 다니다가 강가나 막 바닷가에 있으면 세워놓고 왜 라면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라면이 생각나는지 왜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요플레 하나 딱 먹고 탁 쳐다보고 뭔가 있잖아요.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혼자 뭐 오만 데 돌아다니고 또 막 아이들 이렇게 뭘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너희들이 해. 그러다가 정말 중요할 때, 필요할 때 뭔가를 탁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혼자 상상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돈을 더 많이 이제 벌고 싶고 벌어야지요. 법니다. 벌고 또 팔공산이나 가까운 곳에 대구에 힐링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힐링센터는 뭐 선생님은 뭐 수서역에 뭘 또 하신다 하더라고요. 뭐 센터를 지으신다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하시고 저는 이제 대구면 문경은 전국에서 와야 될 곳이고 대구 지역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구에 팔공산 쪽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을 거예요. 그런 거 오만 상상을 다 하니까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많아야 그런 것 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걸 할 거다. 나는 그냥 이미 한 것을 아침마다 거기 가서 제가 막 힐링센터를 지은 곳에서 벌써 이미 맛있는 밥을 해서 막 같이 막 나눠 먹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근데 저는 하면서 또 뭐요? 아, 누구에게 알릴까? 그들도 그러니까 무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야, 일요일 날 캐리어에다 짐을 싸가지고 제가 컴퓨터에다가 건강 체크하는 거랑 팩하는 거랑 모조리 다 싸들고 어디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막 그런 아침부터 오만 대 다 다녀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오만 대 여기저기 다 다니고 막 울산 가 있고 뭐 어디 가 있고 뭐 있고 막 혼자 있잖아요. 막 오만 대 다 다니는 거예요. 벌써 그런 걸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나는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필요한데 그건 이미 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까가 되는 거예요. 누굴 도울까? 누굴 도와줄까가 막 이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좌우명은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21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0년 동안 열심히 했을 때와 이 내면을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오는 일을 그냥 했었던 때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시 현장에 뛰었을 때랑 또 다른 거죠. 이 현장에 뛰니까 더 재미는 있어요. 예전에 모르고 뛸 때와 공부하고 나서 뛰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또 이제 제가 뛰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돼요. 그쵸? 차를 운전을 하는 거를 상상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거와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도로에 나가서 내가 운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잖아요. 직접. 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행동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했었다라는 걸 얘기 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그러니까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은 어 그래서 결정을 내리면서 수정을 가하고 돛을 조정하며 항해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조절해 가면서 항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나의 능력도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쵸? 일단 질러봐야 돼요. 일단 질러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내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다 알아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새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모호님이라고 들어오셨는데 행동을 막 하시더라고요. 다 알지 못하는데. 그쵸?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면서 공부하면서 현장에 뛰면서 같이 하는 거 있죠. 그래야 내가 더 빨리 익혀요. 근데 안 뛰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막 듣기만 하고 다 완벽하게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뛰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지 못한다. 알아보고 한다는 거. 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하고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준비했어요. 그럼 벌써 뭐야? 발사부터 해야 된다. 행동부터 딱 하고 그 다음에 조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발사하려고 준비하고 조준을 언제 맞춰야 되나 하다가 이제 깨꼬닥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어떻게 조준을 맞춰야 될지 하다가 이제 발사를 못 한다는 거죠. 발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거에 이제 근데 다 있죠. 그러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안 놓친다는 거. 나의 인연은 다 있더라. 나의 인연은 있어요. 근데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왜 말을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왜지? 예,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있거든요.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꿈을 꾸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냥 무한대로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무작위로 생각하지 말고 다 적어보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일이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해버리라는 거예요. 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뛴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쨌든 어릴 때 환경인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쇼크가 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보고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축소가 돼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부자가 아니다.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좀 소수예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저희 엄마가 가난했는데 그나마 엄마보다는 그래도 뭔가 전에 뿌린 복이 있어서 돈은 벌지만 성공과 돈의 개념은 또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자라면서 조금 뭔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제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심어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에 의해서 저도 있지만 또 저에 의해서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제가 그랬죠. 5시간 기다려가지고 화 안 내고
이제 저녁 때 미팅을 하다가 막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거를 능력이 있는데 돈 버는 행위를 잘 안 해요. 엉뚱한 걸 하죠. 한다고는 하지만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대로 잘 안 해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성 있게 하는 거죠.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단발성 있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 얘기하니까 그날 이제 뭔가는 능력이 있는데 단발성 있게 하고 길게 하지 않는 거는 돈과 성공에 대한 안 좋은 무의식의 또 이렇게 믿음이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타이밍이 뭐가 좀 되는지 불러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에서야 돈에 대한 불안감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를 알더라고요. 그전에는 인식을 안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돈을 벌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데? 라는 것만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고 본인이 불안하다라는 거를 이게 가난한 사람 되고 싶은가요? 누구는 행동 안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행동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릴 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면서 뛰는 거, 알아보면서 뛰는 거, 그래야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질문들을 통해서 또 교정을 하고 또 뛰고, 그런 게 저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진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거를 자기가 요번에 알았대요. 그러더니 이제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제 통으로 소통을 했더니 불안하고 초조했대.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서 그날은 얘기를 안 하더니 네 가지를 찾았대요. 돈에 대한 거, 안 좋은 거를. 그걸 발표를 해라, 질문을 해라. 아직 이름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 아들인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30살이 넘었어요. 31살에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거를 답답하니까 엄마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화나고 막 이랬거든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난 거죠. 125에서 150으로. 그때 그게 아니다. 얘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냥 따독따독 와라 와라 이제 자꾸 소통을 해서 진짜 잘 되게 해야지. 제 그 조바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한 네 가지 정도를 찾았다 그러더니 어제는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요. 저희 큰아들이 8살이고 제가 이제 막내 셋째를 임신을 했을 때거든요. 임신을. 너무 웃긴 거 있죠.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그 옆동에 옆에 동에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둘째나 큰애를 좀 봐주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옆에 같이 끝까지 엄마를 옆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아파트도 멀리 안 보내고 같은 아파트에 동에 막 이렇게 같이 1층에 엄마는 살고 저는 이제 막 5층에 살고 막 이럴 때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엄마 집에 이제 친정집에 이제 옆에 있으니까 이제 가면서 우리 큰애가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인데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옛날에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얘가 학교 갔다 오기 전에 제가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했나. 너무 웃기는 게 포스트잇에다가 현관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미녀가 엄마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 집으로 와. 그러고 붙여놓고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얘가 왔는데 너무 웃긴 게 그때가 그 5월 8일 그때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왜 그 어버이날에는 노인들 이제 이렇게 식사 챙겨드리고 왜 그 단지에서 막 그런 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하고 모이고 사람들이 좀 부산스럽게 모이고 막 그러는 너무 오래간만에 생각이 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요. 어떻게 포스트잇에다 딱 붙여놨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왔는데 이제 그걸 먼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지금은 사고 난다고 아파트에 옛날에 요만하게 해서 왜 우유 집어넣는 통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뭐 쥐구멍 같은 거. 그 왜 만들어 놨는지 옛날에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문을 열면은 안에서 잠글 수도 있지만 우유를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신문을 넣어준다든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파트 문의 밑에. 근데 얘가 이제 가가지고 이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열고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든 거야. 그래서 도둑이 왜 들었지 하면서 얘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물건을 뭔가를 막 안에서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고 그러고 보고서 저한 이제 온 거예요, 할머니 집에. 그래 놓 그리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얘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도둑이 들어서 뭘 털어가는 거예요. 다 터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주화 같은 거 왜 88 올림픽 때 왜 금 그 왜 돈 주화 같은 거라든지 막 그때는 아마 술도 훔쳐 갖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도둑을 불러온 거 아세요? 밖에다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집에 사람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람 없습니다." 하면서 "엄마 민영아 엄마 할머니 집에 갔으니까 너 끝나면 할머니 집 와."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적어 놓고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애가 열어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야, 지가 8살 때. 그 얼마 그 있잖아요. 그때 저는 애만 생각하고 애한테 그래 놓고 제가 도둑놈을 부른 건데 또 그때는 도둑이 있었나 봐요. 아파트 위에 쫙 그 부산스럽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단지에 모여 가지고 노인들 밥 차려 준다고 막 하니까 싹 돌아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문 따고 들어와 가지고 다 들고 갔다니까요. 그때 인제 보면서 뭔가 애가 말을 못 했는데 불안하고 뭐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둑맞이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가지고 "아니 그걸 왜 너는 말을 안 했냐."고. 거기서 막 뭔가 갔을 때 얼른 불러다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걸 보고서 있잖아요. 그 구멍 우유 넣는 통을 보고 그냥 닫아 놓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 다 털렸었잖아요, 못 잡고. 그게 인제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쇼크가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건이 사소하게도 어떤 사건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돈에 대한 거, 성공에 관련된 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게 있었지? 돈에 대한 느낌이, 그러니까 얘가 지가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옛날에 그 도둑 맞았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내가 도둑을 불러들여 가지고 참 도둑만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서 제가 돈에 대한 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도둑도 그렇게 제가 불러들이는 거 있잖아요. '불러들였구나.' 거기에 또 애는 뭐예요? 놀랬고 그쵸. 맞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돈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게 뭐 다른 것도 뭐가 인제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질문을 해서 맥락을 바꿔야 돼요. 맥락을. 맥락을 다시 바꿔서 아 그게 이게 에너지 장에서 없애는 거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거를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에 대한 거, 성공에 대한 거, 뭐 내가 정서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편안해지죠. 바꿔야 편안해져요.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 에너지 맥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책을 보거나 뭐 그냥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 맥락을 자꾸 끊임없이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저는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밖에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싸게 진짜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내가 행동을 하지 않나? 내가 왜 부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나.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나이, 학벌, 경력, 아무 경력이나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전에 경력은 쪼끔 믿음이 있죠. 나이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할 거야.'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걸 없애야 되고, 경력이 다른 데서 있었던 분들은 뭐예요 또? '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그것도 없애 버려야 돼.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이제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진짜 그냥 돼요. 그런 것들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였는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작위로 적어 보시라 그랬어요. 돈 생각하지 말고. 다 원하는 것은 그냥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다 이룰 수 있다. 나이, 학벌, 경력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원하는 건 다 이룬다. 이루는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에서 진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의식, 우리는 몸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네. 의식이라는 거를 각성하시고요. 사랑하고 오늘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안의 기쁨을, 네, 내 안에 외부의 기쁨이 아니라 먹을 것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 안의 기쁨을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잠재 의식에 세팅하는 것들 계속 하시고요. 아침에도 혹시 못 하셨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6 시에 다시 뵙고요. 의식 수치도 보셔야 돼 내면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